네, 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자, 민간경력자 채용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와 함께 민간경력자 합격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시죠. 자, 이번 시간은 5급, 7급 민간경력자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한 가이드를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민간경력자 시험에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영역별로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특히 제가 이제 자료해석 담당 강사니까 자료해석 위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전체적인 저희 민간경력자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신헌이라고 하고요. 네, 자료해석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급 공채 강의를 2004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위포트에서 NCS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P4 NCS라는 책을 냈는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경력자 전용 교재, 좋은 책에서 나온 교재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장 체계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중에서 민간경력자 대비용으로 가장 체계적이고 그 다음 적중력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프라임법학원에서요, 그 5급 공채에서 자료해석을 담당하고 있고, 피세권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대학교에서 행정학과 겸임 교수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 행정대학원 등에서 피세 강의를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EBS 피세 강의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카페 주소가 있는데요. 펜PSAT라는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꼭 우수회원 신청을 해주세요. 우수회원 신청란이 있는데 우수회원 신청을 하시면 우수회원으로 등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많은 좋은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연산 연습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프린트들 많이 있으니까 평소에 그 연산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낸 그 별도의 책이 있습니다. 자료해석 연산이라는 책, 줄여서 자연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책이 있고 그 책을 구매해서 보시는 것도 추천하지만 책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제 카페에 있는 자료들을 다운 받으셔서 매일매일 풀어보시면 연산 향상, 연산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카페에다가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메일, 여기 아래 있죠? 이메일로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민간경력자 시험 안내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차 시험에서 이제 필기시험, P셋 세 과목을 보죠. 그래서 그 세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차 시험에서 이제 서면심사, 그다음 3차에서 면접시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P셋 시험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목은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목별로 25문항, 그리고 각각 60분.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당 시간을 계산해 보면 25문 제곱 60분이잖아요. 그러면 2분하고, 즉 25의 2배가 50이잖아요. 그리고 10분이 남겠죠? 2분씩 배당을 했을 때. 그럼 25분의 10 빨리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100분의 40 또는 10분의 4가 되겠죠. 그러니까 25분의 10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자료해석 연산 훈련인데요. 자, 분자 분모를 4배를 하면 여기가 100이 되고 여기가 40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40, 즉 0.4가 되겠죠. 그래서 0.4니까 0.4분은 다시 초로 환산하면 6, 4, 24. 그죠? 그래서 60 곱하기 0.4라니까 24초가 되겠죠. 그래서 2분 24초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쉬운 문제는 1분 정도에 끝낼 수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는 3분 이상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2분 24초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문제당 2분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지막 남는 10분을 이제
좀 알쏭달쏭한 문제 또는 건너뛰었던 문제, 뭐 풀다가 만 문제들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배수를 뽑는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예, 그리고 40% 미만 과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과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 과목이라도 40점은 넘어야 된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피셋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피셋. 자, 피셋은 어떤 시험이냐? 여기 공직 적격성 또는 공직 적성 평가라고 하는데요. Public Service Aptitude Test에서 PSAT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 시험을 성취도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성취도 검사라는 거는 내가 공부한 만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즉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즉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지식. 암기된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적성검사형 시험은 주어진 자료 내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빠르게 주어진 정보를 캐치하고 거기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 안에서 답은 나와 있는데 얼만큼 빠르게 찾아내는가, 그거를 적성검사형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성검사형 시험은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것과는 큰 관계는 없어요. 물론 뭐 아무리 적성검사라 하더라도 뭐 상식이 풍부하고 아시는 내용이 많으면 아무래도 유리하긴 하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그 적성 능력을 보는 거니까 일단 이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과목이 이제 언어 논리, 즉 전체적인 독해 능력을 보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자료 해석인데, 자료 해석은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읽고 계산하는 능력을 보는 거고요. 상황 판단이 세 번째 과목인데, 상황 판단은 주어진 텍스트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를 하고 거기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묻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과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성취도 검사를 지향하고, 즉 암기된 지식, 뭐 전문 지식 이런 거를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즉 학습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즉 논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 이거는 이제 언어 논리 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 자료의 분석 및 정보 추론 능력. 요거는 이제 자료 해석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요거는 이제 상황 판단 능력에서 보는 건데, 따라서 결론은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적인 과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언어 논리라는 거는 일단 뭐 언어하고 논리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이수 과정으로 따지면 이제 비문학 독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어떤 해석, 그리고 이해, 그래서 문장의 구성 및 이해 능력, 그 다음 표현력, 그 다음 이제 논리가 강조되니까 이제 논리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고요. 추론까지도 묻는다. 쉽게 생각하면 독해 지문 주고요. 거기서 주제 찾는 거 또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 부합하는지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단 같은 거 섞어가지고 또는 문장을 섞어가지고 뭐 순서를 재배열을 하도록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묻는 거다. 그리고 이제 논리를 보니까 논리와 관련된 명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자료 해석 능력은요.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죠. 말 그대로. 근데 자료 해석이라는 거는 이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치와 관련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수치, 도표, 즉 표나 그래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고 일단 자료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보고요. 그 다음 정보와 관련 능력, 즉 이 단순히 처리 해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정보들을 좀 추론하거나 뽑아내는 능력까지도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과목이 이제 상황 판단인데요. 가장 추상적이죠. 상황을 판단하는 거니까 상황 판단. 그럼 이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법률 소재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약간 IQ 테스트 같은 퍼즐, 퀴즈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소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연역 추리,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등을 평가한다. 이 문장만 읽었을 때는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교재나 또는 강의에 샘플 강의 들어보시면 개별적인 구체적인 문제들 풀어주는 그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제 확실하게 어떤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에 나오는 소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법률 지문도 있고 일반적인 그 논술 지문도 있고요. 그다음 정책 지문도 있고 그다음 뭐 피아노 건반이라든지 뭐 이 타자 자판이라든지 뭐 별 다양한 소재들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역별로 가볍게 소개를 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자료 해석 담당이니까 이 자료 해석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뭐 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고 거기에 적정한 계산,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또 추론하는 그런 것들을 묻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락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자, 수치, 도표 또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기초 통계 능력. 그러면 기초 통계 능력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뭐죠? 통계학 책 펴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대표값이라는 것들 나와요. 뭐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 물론 그 전에 이제 빈도분포에 대해서 도수분포표라는 것도 뭐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초통계 능력에서 다루는 것은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표준 편차, 분산 뭐 그 정도 개념은 다룰 수는 있는데 직접 뭐 계산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고요. 그냥 개념상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 기초적으로 다루는 대표값, 즉 평균, 중앙값, 최빈값, 그다음 퍼져 있는 정도,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인 평균, 표준 편차, 분산, 표준 편차. 분산을 제곱근을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어들이 딱딱 그 개념이 안 잡힌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걸 암기해가지고 쓰는 시험은 아니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확률 개념들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수처리, 즉 사칙 연산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아주 쉽게 나올 때는 그냥 단순 비교부터 나옵니다. 뭐 이게 크냐 저게 크냐. 뭐 중국의 인구는 미국의 인구보다 많다. 뭐 이런 것들 가서 읽어주면 되는 것들. 자, 그래서 단순 읽기부터 이제 사칙 연산. 그 다음에 이제 사칙 연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수학적 추리력이라고 해서 이제 공식들을 여러 개를 연결해가지고 정보를 추론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수행의 필수적인 능력이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 프라임 민간 경력 강의의 강점, 특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각 과목의 전문 강사들이 강의한다는 거, 그래서 각 과목의 대표 강사들, 자료 해석은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상황 판단은 하중 선생님께서 하시고요. 언어 논리는 이정 선생님께서 하십니다. 뭐 세 분, 뭐 저 포함해서 세 분 모두 5급 공채 프라임 법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뭐 경력을 오래 갖고 계시고 수험생들한테 평가도 굉장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강의의 특징, 교재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일단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들, 공식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이론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총 8회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8회분을 수록했어요. 그래서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중에서 맨 처음에 2011년에 시험이 실시됐거든요. 그때 기출부터 상세하게 다 수록해 놓은 교재는 아마 저희 교재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최종 실력 점검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뭐 이론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아직 뭐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론부터 수업을 따라가시면 되고요. 이론 정도는 그냥 책 쭉 보면서 독학해서 개념 잡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기출문제를 혼자 독학하신 정도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들을 제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 외에도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테크닉들 많이 알려드리니까
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책을 워낙 상세하게 해설을 써놔서 그렇지만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직접적으로 저희 강의가 또 이렇게 전자칠판을 통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전개 과정 같은 것들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본인한테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는 거에 몇 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론 강의를 안 들으시고 기출문제 강의부터 들으시는 경우라면 이론에 대해서 적어도 2번 이상 회독을 해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3회독을 추천해드리지만 시간이 없다면 2번 이상, 2번 정도는 이론을 쭉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도 제가 이 문제는 어느 이론과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가중평균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거기에서 다시 또 이론을 다 풀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포인트만 딱딱딱 짚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론과 연계해서 학습을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는 이제 민간 영역 수준에 맞춰서 또는 그거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 맞춰서 구성을 했으니까요. 최종 점검용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험에 적합한 교재이면서도 그 부담은 최소화하고요. 실전 지향하는 교재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체계적인 민간 영역 피셋 교재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교재에 파트가 1, 2, 3가 있고요. 이거에 맞춰서 또 인강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파트 1에서는 이제 이론, 이거는 이제 자료 해석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료 해석에 필수 이론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이론 정리를 하면서 자신감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뭐 변화율을 계산하는 방식도 뭐 오랜만에 보면은 이게 뭐더라? 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인 공식 알려드리고 빠르게 구하는 방법들 다양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분수 비교를 빨리 하는 방법. 뭐 자료 해석에서 가장 많이 묻는 그 연산이 분수 연산이거든요. 분수를 계산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고 또 곱셈 같은 경우에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에서는 연산은 최소화하는 거고요. 필요한 연산은 반드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 과정 자체는 최소화시키되 필요한 연산은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이제 계속 저희 강의를 통해서 따라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숙달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이제 연습하실 때는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다른 모의고사 책 같은 걸 풀어보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피셋 기출문제 중에서 5급 공채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연습하셔도 되고요.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연산 교재 가지고 훈련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 훈련은 틈틈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뭐 연산 훈련 교재를 따로 나는 뭐 사서 풀어볼 그 정도 여유는 없다 그러시면 평소에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제 카페에 연산 프린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도 귀찮다 그러시면 평소에 계산기를 쓰지 않고 훈련을 하세요. 어떤 거를 활용할 수 있냐면 뭐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보면 두 자리로 합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리니까 두 자리씩 끊어가지고 덧셈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뭐 편의점이나 식당에 갔을 때 음식값을 계산을 직접 물건값을 계산을 직접 해보는 거. 그래서 매일 어쨌든 계산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으면 계산을 꾸준히 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347이라는 번호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우나에 갔는데 이런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락커 키 번호예요. 그러면 이 락커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깝잖아요. 그냥 이거 들고 가는 게. 그래서 연산을 꼭 합니다. 34 곱하기 7 이런 연산을 해요. 34 곱하기 7 연산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47도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곱셈을 하는 거예요. 곱셈하실 때 내가 필기구가 없으니까 이제 두승법이라고 해서 앞자리부터 곱하는데 머릿속으로 곱해 볼게요. 그럼 3, 7, 21 머릿속에서 기억하시고요. 4, 7, 28 그러면 21, 28인데 그 21의 1과 28의 2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2, 3,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필기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3, 7, 21, 4, 7,
28 이렇게 돼서 238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자리부터 곱하는 주산식 곱셈이에요. 두승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뒷자리의 곱셈 결과는 한 자리 뒤로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제 필기구가 없으니까 머릿속에서 컴마를 찍는 훈련하는 거예요. 3, 7, 21. 자, 그리고 4, 7, 28을 컴마를 찍고 28을 생각하세요. 21, 28. 그런데 그 뒤에 28이 한 자리 숫자였으면은 그냥 결과가 나와버리는데 두 자리 숫자니까 요거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하고 2를 더해서 238. 이렇게. 이런 훈련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실제 강의에 가시면 예,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요.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제 얼굴을 비춰야 되니까 화면 안으로 들어올게요. 자, 그래서 평소에 예, 모든 수치 관련된 정보들을 보면 연산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연산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파트 2로 가시면 이제 기출 문제를 8개년을 다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력을 쌓아나가는 과정,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전 감각, 그리고 자신감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어려웠던 문제들, 또 자주 틀리는 그 유형의 문제들, 뭐 특수형 문제들이라고 해서 뭐 수리 계산 문제, 그다음 표 차트 변환 문제, 표를 그래프로 옮긴 문제라든지 수리 계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방정식이라든지 비례식 같은 걸 이용해서 푸는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오랜만에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간감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특별히 유형별로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서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취약한 분야들을 계속 없애나가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전에 가셔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계속 지워나가도 어려운 파트를 지워나가도 결국 어려운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극복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전 가셔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문제는 틀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25문제를 60분에 푸는 훈련도 하셔야 되지만 한 문제 단위로 끊어서 시간을 적는 훈련도 하세요. 그래서 한 문제별로 문제 하나당 걸리는 시간을 적어 주시고요. 간단한 표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적어 봅니다. 그리고 정답 여부를, OX 여부를 적어 보세요. 그러면 유독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한 5년치 정도만 대상으로라도 만들어 보시면, 뭐 5년치도 많다 그러면 한 3년치 정도라도 대상으로 하시면 유독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유형인데 내가 꼭 틀리더라. 그런 것들은 뭐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것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최종 단계까지 가서도 잘 안 된다면 그때는 이제 뭐 시험 일주일 납두고도 계속 그거 붙들고 있는 것보다 이제 전략을 짜셔야 되겠죠. 실전에서 1차적으로 버려야 될 문제라고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총 25문제 중에서 일단 20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나머지 5문제는 일단은 건너뛰고 시간 남을 때 최대한 풀어가지고 살릴 수 있으면 살리자.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그냥 보통 베스트 전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들 보면 대부분 그 21번 이후에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책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10문제들은 총 25문제 중에서 10문제, 10문제, 5문제 이렇게 이제 쪼갭니다. 그리고 이 앞에 10문제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10문제, 그 중간에 10문제는 책형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여기 마지막 5문제는 안 바뀝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역대 기출 보면 그 뒤쪽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앞에서부터 쭉 가서 20문제를 편안하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분 동안 20문제를 편안하게 다 푸시고 뭐 건너뛰는 거 한두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뒤에 문제들, 그 다음에 앞에서 건너뛰었던 문제들 중에 풀 수 있으면 푸시는 전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고득점을 노린다라고 생각되시면 이제 50분 동안에 25문제를 싹 가봐야 되겠죠. 싹 가보고 그 중에서 이제 몇 문제, 한 3문제 정도는 건너뛰었다. 그러면 다시 그 문제들 시간 남으면 이제 살펴보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실전 연습 문제 및 해설. 그래서 실전 훈련용으로 5급 공채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를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력 수준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수준에서 구성을 했으니까요. 최종 점검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 정도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많이 여쭤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말에 몰아가지고 10시간씩 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 과목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감각을 길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는 이제 쏟아 부어야 돼요. 쏟아 부어서 이론, 기출문제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굉장히 물량 공세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입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온 뒤부터는 매일 꾸준히, 물론 매일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뭐 주말에 좀 쉰다, 아니면 주중에 하루 정도 쉰다고 가정하고요. 그래도 나는 주중에 일이 많아서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짬은 조금이라도 낼 수 있잖아요. 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그래서 한두 문제라도 꾸준히 이제 감각을 유지하는 정도로 계속 풀어가시는 게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효율적입니다. 이거는 마치 그 외국어 공부할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정도 토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감각이 올라왔을 때는 매일 조금씩 풀어가면서 감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정할 거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연산 연습이라도 쭉 해보시고 아니면 정말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구구단이라도 한 번씩 쭉 외워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숫자에 대한 감각을 길러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업무상 뭐 도표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표나 그래프 또는 뭐 신문 기사를 보든 뭐 인터넷에서 뭐 기사를 보든 요즘 뭐 종이신문은 거의 안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보든 어쨌든 표 그래프 나오면 조금 더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텍스트 정보하고 좀 비교해서 읽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결국 자료 해석 문제 푸는 기본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표 그래프 나온 것 중에 재미있거나 소재가 재미있으면 좀 캡처해 두시고 시간 나실 때 한번 쭉쭉쭉쭉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출제자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보는 훈련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표 그래프 중에 뭐 인터넷 기사 중에 뭐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기사 내용을 읽기 전에 이 표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질문을 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질문거리가 많이 나올수록 공부가 많이 됐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단순히 읽기 정도에서 생각이 발전이 안 될 수가 있는데 하다 보면 단순히 읽기 플러스 뭐 기본적인 계산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뭐 주어진 변수들을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물어보는 그런 단계까지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있고 뭐 1인당 GDP가 있어요. 그럼 곱하면 GDP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까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뭐 변화율 계산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자꾸 출제자 입장에서 내가 문제를 만들어 보려는 훈련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실제 시험지를 대상으로는 이제 질문을 가려놓고 보는 겁니다. 질문을 가려놓고 그 선택지에 있는 보기들을 가려놓고요.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자료라면 이거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런 게 확인될 때마다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실전에 가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이제 표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얘는 어떤 게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표 그래프 읽고 뭐 물어봤지 가서 읽고 또 올라와서 또 찾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끌려가게 되거든요. 굉장히 또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부담되고 그러다가 또 이게 읽다가 막히거나 계산하다가 막히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멘붕도 오고 하는데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평소에 그 지문을 가려놓고 내가 출제자라면 뭘 물어볼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훈련을 하시다 보면 이제 시험장 가셨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던 지문하고 실제 지문하고 뭐 연결되는 게 많아질수록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가이드를 드리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이메일, 카페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